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떤 양육 스타일의 부모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과정에 부모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기질에 따라서 양육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스타일은 아이의 교육의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그 학습 스타일하고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잘 맞으면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아이의 그 학습 스타일이 잘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엇박자가 돼 가지고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우리의 그 양육 스타일,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양육 스타일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양육 스타일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런 얘기 할 것이고요. 둘째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의 양육 스타일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맘스 가이드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양육 스타일. 양육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첫째는 엄마 주도형, 부모 주도형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편에,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아이 주도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엄마가 모든 그런 리더가 되는,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 아이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허용해 주는, 그러니까 아이가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가장 크게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스타일이 뭐냐면 타이거맘이라는 거하고 스칸디맘이라는 겁니다. 타이거맘과 스칸디맘. 타이거맘은 엄마 주도형이죠. 엄마 주도형. 그리고 스칸디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뭐 이런 노르웨이 이 근처에 사는, 북유럽에 사는 그런 젊은 엄마들이 주로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기는 주로 아이의 어떤 감성, 정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호통친다거나 아이를 끌고 가려고 그런다거나 그런 게 없이 아이를 지원해 주고 아이와 같이 대화하고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업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양육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거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책이 나와 가지고, 그 타이거맘이라는 책 때문에 굉장히 그 스타일이 알려지고 유명해졌는데요. 이 타이거맘이라고 하는 거는, 책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예일 법대 교수인 중국계 2세죠. 중국계 2세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교수가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중국 스타일로 한 겁니다. 중국 스타일. 아주 엄격한 룰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뭐 피아노를 치게 한다든지 수학을 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엄격하게 관리해 주는 그런 엄마. 그러니까 타이거, 그 자체로 호랑이처럼 무서운 엄마다. 어찌 보면 동양이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양의 한중일 보면요, 대체로 부모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막 끌고 가려고 하고 부모가 굉장히 아주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유럽 스타일은 아이한테 자율권을 많이 주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흥미가 있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주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타이거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엄마 주도형 중에는 알파맘이라는 것도 있어요. 알파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가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 그 엄마들은 수준들이 높잖아요.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거를 보통 뭐 알파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맘이라는 게 있어요.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글자 그대로 아이의 주변을 맴돌면서
아이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를 말하는 거죠. 꽤 성장한 후에까지도 계속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주변에 돌면서 아이의 모든 신경과 관심을 아이에게 두는 그런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불러요. 또 돼지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강남의 엄마들이 이렇게 이런 분이 있다 그래요. 어떤 학원으로 가자 그러면은 자기와 관련된 뭐 친한 친구들 여러 명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뭐 A 학원으로 갔다가 B 학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몰려다니는 그런 엄마를 약간 좀 빗대어서 돼지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미국에도 역시 부모 교육열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사커맘이라고 그러죠. 축구하는데 엄마가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축구하는 연습하고 뭐 축구 시합하는 거를 계속 관찰하다가 그리고 집에 데리고 오는 이런 엄마를 사커맘,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교육열이 강한 그런 엄마를 일컫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엄마가 좀 막 지나칠 정도로 아이에게 관심이 많고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를 일컬어서 캥거루맘이라 그래요. 캥거루맘. 캥거루 잘 아시죠? 캥거루 이렇게 그 자기의 배에다가 넣어가지고 새끼를 키우는 그런 형태로 한다는 거죠. 좀 지나친 그런 엄마를 말하는 거고요. 뭐 스칸디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에 사는 그런 국가에서 사는 그런 엄마들인데요. 그 스칸디나비아에 사는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은 아이의 그 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호통친다든지 끌고 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아이를 존중해 주는 그런 엄마들, 그리고 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엄마들, 뭐 이런 엄마들을 주로 말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베타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맘이라는 게 있고 베타맘이라는 게 있는데요. 알파맘의 반대 개념이죠. 이게 바로 스칸디나비아에서 나오는 이 스칸디맘이라고 하는 그런 거와 유사한 건데요. 이거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허용해 주는 그런 엄마를 말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의 의견을 따라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의 그런 양육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을 가진 부모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불러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제 자막에 나올 텐데 이 자막을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술문 하나당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0이고요. 동의한다. 이건 아주 맞다. 동의한다 그러면 1이고요. 적극 동의한다. 나는 정말 내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3점을 줘보세요. 그럼 나중에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유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나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와 환경에 관심이 높다. 나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와 환경에 관심이 높다. 0, 1, 3 중에서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아이가 해야 할 일의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게 한다. 3번, 나는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잘하고 있는지 늘 궁금하다. 4번, 나는 아이를 인정받게 키우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희망이다. 5번, 나는 아이가 학교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늘 물어본다. 이렇게 5가지 이제 진술문을 드렸습니다. 체크를 잘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나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번. 나는 아이의 학업 성취를 높이려면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번. 나는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생각이다. 9번. 나는 아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 공부라고 생각한다. 10번. 나는 아이의 공부를 돕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렇게 이제 10번까지 했습니다. 10번 체크를 잘 하시고 계시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2번.
나는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다. 13번, 나는 아이가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한다. 14번, 나는 아이와 함께 종종 전시회나 공연에 간다. 15번, 나는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15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학교 공부에 관해서 아이의 의견이나 생각을 수용하는 편이다. 수용한다. 17번, 나는 학습지나 학원을 선택할 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다. 18번, 나는 아이의 요구 때문에 나의 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19번, 나는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0번, 나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허락을 한다. 이렇게 20번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점수를 더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더하시냐면은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점수를 더해서 합을 내 주시고요. 합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 16번부터 20번,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 5개 문항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점수를 이렇게 체크해서 더해 보시면 됩니다. 더해 보시면, 자, 내가 어느 그 카테고리, 자, 1번 카테고리 1번부터 5번, 2번 두 번째 카테고리 6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세 번째 11번부터 15번, 16번부터 20번, 4개의 카테고리인데요. 5개의 문항씩 4개의 카테고리의 점수를 한번 더해 보세요. 더해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유형이 나옵니다. 자, 1번 카테고리가 가장 점수가 높으신 분, 1번 카테고리가 가장 점수가 높으신 분은 보통 관리지향형이라고 그래서 M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관리지향형. 보통 우리가 이거를 헬리콥터맘 정도로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있는데,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리지향형입니다. 우리의 그 양육 스타일은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나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성취지향형입니다. 성취지향형. 이거는 알파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파맘, 아주 성공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아이의 성공과 성취에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심리정서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리정서형, S형인데요. 이거는 정서적인 풍요로움 같은 거, 인성교육에 관심이 대단히 높은 그런 엄마들이죠. 그 다음에 아이주도형 있어요. 아이주도형. 이건 C형인데요. 이거는 창의성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창의성을 굉장히 기르는 데 좋고요. 보통 심리 정서형이나 아이주도형은 보통 이거를 이제 2개를 다 합쳐서 스칸디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스칸디맘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칸디맘 A형은 B형은 더 강조하는, 더 허용적인 그런 엄마를 주로 말하게 되죠. 자, 지금 체크해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가 양육 스타일이 어떻다고 나오셨나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지향형 1번부터 5번에 있는 건요, 문제가 발생하죠. 잘못된 문제, 아이의 어떤 기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엄마가 아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의 자율성을 상실시킨, 자율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성취지향형인 경우는 알파맘인 경우죠. 목표 달성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 성적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주도력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심리정서형. 이 정서적으로 풍요롭고요. 인성이 좋게 발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공부나 성취지향,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주도형은요, 창의성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러나 아이가 한번 삐뚤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엄마가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가 잘못 가면, 기대 밖으로 잘못 가면 막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맘스 가이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맘스 가이드 항상 제가 세 가지씩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A는요. 그 양육 스타일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모는, 엄마들은, 아빠들은 이 양육하는 그런 그 스타일을 플렉시블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훨씬 더 심리 정서적인, 그리고 아이 주도형인 이런 거로 가지만, 그러나 학년기가 됐을 때, 중학생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될 때는, 그때는 성취지향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셨다가 다시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아이 주도형으로 바꿔지는, 이런 식으로 그 양육 스타일이 이렇게 유연하게 바뀌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은 아이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B,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이의 특성과 기질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추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이의 그 기질과 성격과 엄마의 그 성격, 엄마의 그 양육 스타일이 안 맞게 되면요, 능력 있는 아이가 그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기대에 어그러지는, 기대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을 잘 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래서 엄마는 항상 양육 스타일이 유연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까 발달 과정에도 맞춰야 되고요, 아이의 기질과 성격에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서양이 다릅니다. 동서양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서양의 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양육 스타일은요, 비교적 아이 중심형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 정서형이 많습니다. 근데 비해서 동양, 중국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이 동양의 그 문화는 상당히 성취지향형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을 아주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성취지향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이 굉장히 다르다. 무조건 서양의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국 스타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양육 스타일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는 어떤 양육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또 성격, 또 엄마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매치가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아이를 잘 파악하고 나의 양육 스타일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추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